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더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7%로 지난해 7월 이후에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 발표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강남 3구 그리고 마포나 동대문과 같은 역세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서울로 매매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이죠. 오늘 아침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 8곳을 선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재개발 8곳이 선정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0.5%로 동결이 됐습니다. 자, 기준금리 0.5% 동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동성 확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기존 공급 대책에 있어서 공공재개발 4만 호에 대한 내용 중 첫 스타트의 8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 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공재개발 시범지를 선정한 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의 목표는 총 4만 가구인데요. 공공재개발이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하면 재개발은 지정된 구역 자체, 말 그대로 동네 전체가 탈바꿈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내건 사업지 공모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역 등 총 70곳이 신청하면서 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틈새 시장을 좀 알아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때마침 발표가 됐는데 공공재개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곳이 선정이 됐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련 기사입니다. 자, 변창흠식 국토교통부 주택대책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재개발에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와 있고요. 자,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임박됨으로써 1억 6천 하던 빌라가 3억 2천 됐다라는 기사. 자, 뭐 이렇게 금액이 뛴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경기도입니다. LH, 성남 수진, 그리고 신흥지역 1구역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최근 경실련에서는 특혜성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당장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다세대 빌라 토지 가격대가 올라감으로써 전반적으로 또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까지도 언론기사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공공재개발이라는 영상에서도 만나보셨듯이 자, 공적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SH공사의 공적 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사업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발표된 8곳 같은 경우에도 최장 10년 가까이 지체된 곳들이 선정이 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그럼 어디서부터 공급 대책이 나왔냐라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워낙 수요 억제 정책, 공급 정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책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0년도 5월 6일 날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및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8.4 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자, 먼저 5.6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총 7만 호, 서울권 내에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4만 호, 15,000호, 15,000호 중에서 공공재개발의 내용을 가진 부분이 공공성 강화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4만 호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5.6 대책에서 4만 호 중에서도 총 4만 호 중에서도 공공재개발이 차지했던 발표 내용이 2만 호고요. 2만 호. 그 외적인 부분이 소규모 정비사업 1.2만 호, 그리고 역세권 민간 개발 사업이 2만 호에서 이 5.6 대책에서 2만 호가 공급 대책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8.4 수도권 공급 대책 확대 방안에서 총 26만 2천 호에 대해서 알파에 대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급 대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5.6 대책에서 발표된 7만 호와 더불어서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6만 호, 그리고 신규 13만 2천 호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 26만 2천 호인데 그 중에서 신규 공급 13만 2천 호 중에서 여기 안에 2만 호에 대한 공공재개발 물건의 추진 계획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8.4 대책 13만 2천 호 신규 물량 공급에서 자 보시는 대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 호가 있습니다. 그 7만 호 중에 공공참여형
재건축, 고밀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5만 호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2만 호로 잡혔는데 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요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시도를 했다가 철회, 기본 인센티브가 작다 보니까 철회하고는 좀 냉랭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역들이 신청을 하는 좀 열기가 뜨거운 부분으로 지금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서울자치구 공공재개발 신청 현황 총 7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서울권 내의 지역별로 지금 신청한 신청 현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종로구부터 서대문구까지 그리고 영등포구부터 중랑구까지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부터 성북구부터 강동구까지 신청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후보지로서는 기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12군데가 지정이 되면서 후보지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내용의 8군데입니다. 총 동작구의 흑석 2구역 그리고 영등포구의 양평 13구역과 양평 14구역 그리고 동대문구의 용도 1-6구역과 신설 1구역 그리고 종로구의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5구역까지 총 8군데가 시범사업지로 금일 오전에 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총 면적을 합해보게 되면 한 13만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약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3만 9천 평 정도의 면적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구역 지정의 날짜를 보시면 강북 5구역을 제외한 5구역과 양평 14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들이 10년 이상 지체된 지역들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기존 세대수입니다. 기존 세대수 같은 경우에 총 합하게 되면 1,704세대의 기존 세대수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상 세대수 총 4,763세대 정도의 예상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5, 6대책 2만 호 그리고 8, 4대책 2만 호 총 4만 호 중에 약 12% 정도의 지역이 선정되었다. 아직까지 88%에 대한 지역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뒤에서 혜택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최대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인센티브 물량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50%까지 차지하겠다라는 부분이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정이 돼서 오늘 발표가 되었지만 발표가 된 후보지 선정이 되었고요. 2, 3월 달에 LH나 SH의 주민설명회가 열리면서 업무 체결에 대한 부분이 4, 5월 달에 진행이 예정이고요. 자, 정비개혁 수립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 그리고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은 올 연말 내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향후 일정이 나와 있고요. 자, 신규로 이번에 지정이 안 된 56곳 중 공모 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을 검토 후에 3월 말에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발표가 되었고요. 선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금일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적인 혜택 그리고 장점이 뭐냐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자, 본표와 같이 보시는 대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규제가 완화되고요. 그중에서 보면은 용적률 상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무채납에 대한 완화가 있습니다. 또 사업성이 보장된다. 자, 재개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부분의 내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재개발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제외하겠다라는 내용도 혜택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 저금리의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과 또한 공공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속한 허가 처리를 보장하겠다라는 부분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혜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공공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 일방 아니면 공공이 주장하는 부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한 부분은 좀 단점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좀 우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공공재개발 관련 도정법 개정안 세부 내용입니다. 자, 개정안 세부 내용이라는 건 아직까지 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발의된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만 본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 세부 내용이 5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법적 상한이 제3종 일반 주거지의 최종 300%일 경우에 법적 상한에 대한 최고 120%까지 360%의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60%에 대한 부분을 더 업해서 일단 높게 줘라 라는 부분의 내용이고요. 초과 용적률에 대해서 기부 체납 비율을 20에서 50%로, 그리고 기부 체납받은 공공임대 일부는 넓은 평수 8호제곱미터 미만의 30평대까지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의 처리, 총합 처리를 인해서 허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하고요. 자, 절차 시작 후에 들어온 조합원은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입니다. 이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서울 3종 일반 주거 지역 조합원 300명이고요. 법정 상한이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기부 체납 30%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총 기본 조합원 300명일 때 600가구까지 지을 수가 있고, 조합원 일반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으로 총 600세대입니다. 공공 재개발로 들어갔을 때는 기존의 조합 물량은 그대로 확보가 되고요.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200세대, 그리고 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분형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2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총 100세대 이상이 총 세대수에서 늘어난다.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져보겠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 분담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없습니다. 자, 공공 부분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은 대납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줄겠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같은 60%까지, 공공재개발은 40%로 낮추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낮춰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업기간,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최소 10년입니다. 10년에서 15년. 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된 바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내, 5년에서 10년 이내로 기간이 최소한 5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민간 재개발 40개월, 18개월로 단축이 되었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적용이 되지만 공공 재개발은 제외됩니다. 자, 사업비와 이주비, 그리고 비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구역 지정 고시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 고시일로 보기 때문에 이 내용,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 투자를 하실 분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 입주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전일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되지만 권리 산정일 취득일 이후에는 일반 분양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요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 두 번째로 중요하다.
꼭 내가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내 주택을 마련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권리 산정 기준일과 입주권 취득일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공공재개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공급 정책이 투기 수요를 배제한 일반 서민들의 특히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에 의한 공급 정책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분들에 있어서 어렵지만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고민한 만큼 좋은 주택을 하루빨리라도 하루 신속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슈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공급 확대입니다. 이제 그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공공재개발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해당 지역이라든지 또 관련 법, 관련 정책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또 공공재개발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도 궁금하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또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증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입니다. 1:1로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 앞으로 나의 부동산 투자 방향성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는 끝번호 3740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신정동 아파트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두 번째 평택 아파트를 3월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서구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로 4년을 가지고 있어서 2020년 8월에 자동 말소가 됐고요. 시세는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평택 아파트를 구입을 했을 때 취득 시 3주택 세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또 하나 만약에 세 채를 보유할 경우에 이 보유세와 종부세 세금과 관련해서 문의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다주택자의 세금에 대한 고민입니다. 워낙에 따져야 될 것들,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요.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세금 어떨까요? 상담에서 세금이 빠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엔 취득세에 대한 부분 내용인데요. 자,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한번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 3번의 주택, 1번은 신정동은 다음 달이죠. 2월 달에 준공이니까 등기가 쳐질 거기 때문에 이거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2번 평택 아파트를 매입할 때 3번 강서구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질문이 첫 번째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되면 3번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2020년 8월 12일 전이냐 후냐.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이전에 매입이냐 매수냐에 따라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부칙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경과조치 제
3조의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질문의 취득세에 있어서는 신정동 아파트를 증기를 쳤기 때문에 일단은 평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성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평택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2주택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본 아파트, 평택 아파트는 8%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3번 강서구 오피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를 해결해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보유세와 종부세입니다. 보유세는 주임사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신정동, 평택, 강서구 보유세는 6월 1일부로 모두 다 부과가 각 개별적으로 인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종부세는 3개의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해서 6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등기를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부에 있어서 어떤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분리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종부세 부담에서도 좀 부담을 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본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취득세부터 해서 보유세, 종부세까지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강서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평택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부과가 될 거고요. 보유세는 이제 각각 부과가 되면서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원이 기준이라는 점 한번 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상담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의 전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3012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분당구 보뜰 1단지 판교 신미주 매도를 하고요. 여의도동 여의도 3부 아파트 매수 문의 드립니다. 여의도 매수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되는지요? 타이밍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자, 분당에서 여의도로 갈아타기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가요? 자, 분당의 판교에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여의도 3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 단 찬성이지만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따져봐야 될 게. 자, 지금 판교 신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신분당선 그리고 경강선 역사가 들어와 있고 성남 2호선, GTX 그리고 여러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현재 지금 가격대가 한 15억대 중반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그러면 3부 아파트, 여의도의 3부 아파트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 아파트에 대한 특성을 좀 보겠는데요. 본 아파트, 여의도동 3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6년 차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숲세권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강조망까지 굉장히 쾌적한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46년 차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텐데요. 보통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17억대에서 거의 19억대까지 굉장히 지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대로 5호선 여의나루역을 바로 인근에 있고요. 또한 여의도역에 있어서 여의도역 9호선과 그리고 5호선 환승역 그리고 GTX 노선까지 들어오는 교통호재까지 모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번 달에 오픈 예정인데 굉장히 높은 여의도의 고밀도 상업 건물들이 굉장히 지금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여의도에 있어서의 어떤 부가적인 어떤 혜택까지도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재건축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을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부터 내용이 이 아파트를 들어가는 데서 체크 사항입니다. 현재 2020년도 8월 4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현재 80%까지 넘었던 동의율이 현재 지금 72%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는 75%가 넘어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왜 중요하느냐? 결론적으로 좀 전에 제가 이슈에 말씀드렸던
도정법에 대한 공공재개발에 대한 법이 발의가 됐지만 아직 통과가 못했듯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2년 요건에 대한 법도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작년도 말까지 통과 후에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올 3월 달부터 시행을 하겠다 했지만 지금 정비업계에서 전망하는 말로는 올 3월 달 안에 통과를 하고 한 6월 달 정도부터 시행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얻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2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 그 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갈 경우에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실거주 2년에 지금 이 단지 내에서 상업지에 속해 있는 단지의 주민들과 일반 추진위와의 어떤 내부적인 이해가 된 갈등 때문에 지금 추진이 좀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는 진행이 될 거라 보이고요. 그러면 이 실거주 2년에 대한 요건을 좀 보시고 그러면 이 요건 속에서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의도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이 통으로 개발시키겠다라고 했던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진행이 힘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서울시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여야 모두 조금의 어떤 내용적인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금 매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예는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건에서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보궐선거가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득하게 되면 보고선하겠다 했을 때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매입할 때의 가격대와 설립인가가 떨어지고 나서의 가격대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본 3부 아파트로의 어떤 갈아타기 전략,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오케이, 지금 타이밍도 오케이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끝번호 760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1주택자이고요. 호매실동 7보마을 9단지 극동 스타클래스 타워형 3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 오르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수원은 올해 입주 물량도 좀 많고요. 저는 시흥시청역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또 시흥시청역은 너무 비싸서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호매실동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요. 시흥시청역, 그러니까 수원시 장현동으로 이제 옮겨갈까 해보는 건데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갈아타기 전략 괜찮은 건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떨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비추입니다. 왜 비추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시흥시청역 쪽에 장현동 쪽의 아파트 비슷한 평수대의 신축 아파트를 간다 하더라도 금액대가 언제 오를 거라는 그 고민으로 제가 볼 때는 밤잠을 설칠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옮기시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한번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왜 안 올랐을까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 수원 지역이 특히 권성구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까지도 지정된 지역입니다. 금액대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언제 매입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아파트 호매실지구 9단지 극동 스타클래스 34평형 현재 가격대가 6억대 초반입니다. 지금 5년차 아파트고요. 전체적인 기간을 봤을 때 분양받아 수 분양자라고 하게 되면 한 2억 5천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익이 일어났을 거라 보여지는데 이제 매입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딘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상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매입하셨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느낌을 못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시흥시청역 현재 서해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월판선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정되는 곳입니다. 교통호재가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 대략적으로 평당 2천만에서 2,300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호매실 서수원 지역인데 서수원 지역에 본 아파트가 있는 인근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본 문의하신 아파트가 지금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호매실 호반 퍼스트
베르디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대장주 아파트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 호메실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앞쪽에 보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신분당선 호메실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위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모레미아도 아파트가 지금 1900대까지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700선에서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역들에 있어서의 편중 여기는 지금 교통호재가 호메실역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루어졌던 당수 1지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 만여 세대가 또 들어올 텐데요. 전반적으로 한 3만여 세대의 호메실 지구와 당수 지구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작은 미니 신도시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시흥 시청역으로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가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보다는 자, 지도를 넓혀놨습니다. 자, 보시는 문의하신 지역의 서수원 지역이고요. 권성구 지역입니다. 권성구 지역. 자, 수원권 내에서도 서수원 지역, 전반적으로 서수원 권성구 지역의 수원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수원 지역으로 파란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매수자들의 관심이 있는 좀 동수원 지역을 넘어서 용인, 성남 지역으로 넘어보고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양 지역 그리고 광명 지역으로 어떤 전반적인 매수 심리 그리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수원, 권성구 지역의 이 지역의 아파트는 시흥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는 어떤 지역적인 비슷한 지역의 등급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시청자님께서는 이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에서 용인과 성남을 거쳐 그 라인으로 아니면 위쪽으로 의왕과 안양을 거쳐서 광명 지역의 물건을 한번 보시는 지역적인 선택이 먼저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 지역이 선택된다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내려 들어와서 개별적인 물건 선택까지 한번 보시는 게 올바른 갈아타기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269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부천 상동 반달마을 동아아파트 1816동을 보유 중인데요. 올해 5월쯤에 조합원 주택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팔기는 좀 아까운 것 같은데요. 1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 양도세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입주 전에 좀 팔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유를 계속하고 자식에게 물려줄까요? 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상동이죠. 부천 상동이죠. 부천 상동으로 가서요. 한번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조합 입주권 아파트가 이제 5월 달에 등기를 쳐지기 때문에 이제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반달마을 아파트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가겠다라는 부분에서 입주 전에 매도하는 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1후, 2보, 3매지만 본 1주택 그리고 1입주권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 2항 3항과 4항에 보시면 본 물건에 있어서 매도 반달마을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로 전세대원이 이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주한 후에 완공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은 삼매에 대한 부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보는 아파트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신 다음에 2년 이내에 매도하시게 되면 기존의 반달마을 아파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증여에 대한 아깝다고 했으니까 아까운 상태에서 증여,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지금 3억대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한 1억대 중반이 될 거예요. 중후반이. 자, 증여에 대한 부분,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공시가격이 3억이 안 넘기 때문에 12%가 아니라 그 평수도 85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3.8%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에 있어서는 아직 2년, 입주하고도 2년이라는 기간 내에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실까 아니면 3.8%의 취득세를 부담하시고 증여를 하실까라는 부분으로 따져보신다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하고요.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정보는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사 신도시 내에 병원으로 임대차가 맞춰진 상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 어려운 시대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5호선 최근에 미사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자, 미사역에서 한 200m, 도보 3분 거리에 또 수변광장을 바로 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용 면적은 62.58제곱미터,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에 총 44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한참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2021년도 5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 5년 장기 임차로 병원이 임차가 확정되어 있다. 자,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법정 주차 대수보다 많은 총 140대의 주택 대수가 확보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매매가는 6억 1,8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안정적으로 임차가 확보된 병원의 매매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상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미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부권에 위치해 있는 미사 강변 도시입니다. 자, 주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개통한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2, 3분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대형 쇼핑몰,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등 주요 배후 수요가 굉장히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에 근접적으로 들어와서 미사역에서 도보 200m, 도보 한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앞쪽으로는 미사공원과 음악 분수대까지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또한 뒤쪽으로는 중심 상권으로 들어가는 길목상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 가까이에 총 한 4,700여 세대의 상가 배후 수요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주변에 미사 강변 신도시를 보시면 주변에 서울권, 그리고 미사 강변 도시에 있어서 한 12만 세대의 배후 수요,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5천 세대, 2만 2천 세대의 배후 수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권에 있어서의 어떤 배후 수요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배후 세대 수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국제복합단지,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총 한 19만 명의 직주 근접에 있어서의 어떤 근로자까지 배후 수요로 품을 수 있는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서울권 강일지구 근린상권, 또한 보시는 대로 풍산상권, 위쪽에 미사 강변 신도시의 근린상권,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동부권 미사 강변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광역 중심의 미사역 상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변공원에서 중심 상업시설로, 상업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통상가이자 길목상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특징인데 현재 지금 지어져 있고 직접 오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신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건물이 진척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667평이고요. 전체적으로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 전축 연면적은 총 2,938평, 한 3,000평에 조금 모자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차된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법정 주차대보다 훨씬 더 많은 140대의 주차 대수가 확보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에 있어서 주변 상가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면적은 본 상가가 가장 넓고요.
규모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크면서 승강기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에 있어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가격입니다.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가장 중요할 텐데, 전반적으로도 1, 2층 상가 모두 전반적으로 타 상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품고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상가에 있어서 예상 가격 분석을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임차가 확정 병원 임차로 5년, 장기 임차로 병원으로 임차가 확정되어 있고요. 자, 매매가는 6억 1,80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아니라 확정 임대가로서 2천에 20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게 되면 이 실투자금 2억 2,8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미사지구 상가의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였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배후 수요 풍부하고요. 병원 건물로서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상가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장점 모두 갖추고 있는 상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규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으로 올라와서요. 아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그리고 서울권 내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네. 우리 무주택자들 아니면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실 분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주택자만이 아니라 유주택자도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 물건으로도 제가 볼 때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치. 자, 6호선 구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약 17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 59.80제곱미터, 분양 면적 86.76제곱미터로서 약 26평대 아파트입니다. 3룸에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에 제가 평면도를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지하 4층부터 지상 22층 2개 동입니다. 2개 동 총 260세대. 2024년 10월 약 3년 하고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본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민간 시행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주 공동 시행 사업 아파트입니다. 자, 유사단지와 분양가를 비교했을 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 7,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본 유사단지 대형 규모의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라 하더라도 최고 한 금액대가 30%에서 40%는 저렴한 부분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지주택 아파트, 지역주택 아파트의 어떤 위험성은 줄이고 신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에 있어서의 신축 아파트의 장점을 높여놨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은평구 가련동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위치입니다. 자, 구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 한 170m 떨어져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면 7, 8분 거리에 현재 지금 더블 역세권인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연신내역, 위쪽에 지금 GTX A 노선에 대한 계획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서 한 7, 8분 정도의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변에 불강 5구역, 대조 1구역, 그리고 물건 가까이에 가련 1구역이 있습니다. 가련 1구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재개발, 가련 1구역, 대단지긴 하지만 현재 지금 진행상이 가장 빠릅니다. 현재 작년 12월부터 올 2월 4일까지 조합원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이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4천여 세대가 넘는 4,100여 세대가 넘는 지금 세대수를 보이고 있고요. 시공사는 롯데에서 들어갑니다. 자, 이 지역에 내가 74제곱미터, 88제곱미터, 99제곱미터의 아파트의 입주권을 확보를 하려면 현재 인근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가 감정액 3.1억짜리가 매가로 현재 8억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8억으로 지금 74제곱미터, 8억 88제곱미터, 99제곱미터의 조합원 물량을 신청할 수 있는 물건 인근에 가련 1구역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 호재입니다. GTX A 노선 연신내역에서 트리플 역선이 되게 되면 본 아파트까지 도보로 한 7, 8분 거리에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발 호재, 교통 호재를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가 지하로 해가지고 조감도가 현재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교통 호재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 주변에 고양 창릉 공공택지 3기 신도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교통 여건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고양선을 본 물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고양선 연장선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교통 호재 두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물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조감도를 보고 계신데요. 자, 지하 1층, 1층, 그리고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이 되고요. 3층 같은 것부터 이제 아파트가 구성이 되는데 총 6개 타입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6평대 전용 면적 59.8제곱미터에서 A타입과 B타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용 59.8제곱미터로서 3베이 구조로 지금 현장에 되어 있고요. 자, B타입 같은 경우에도 3베이 구조로 모양새가 좀 틀리긴 하지만은 A타입과 B타입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5억 7,200에 만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입니다. 예상 매매가 5억 7,200이고요. 현재 실투자금 초기 자본이 2억 3,200이 들어갑니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세 임대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예상 임대가 3억 4천보다 훨씬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아직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보다 해서 보수적으로 좀 잡아놨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2억 3,200에 지금 만나볼 수 있는 부산동 아파트, 가련동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아파트에 대해서 내일 모레죠. 1월 17일 일요일에 현지 구산역 4번 출구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오시게 되면 직접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 내가 좀 아파트에 대해서 신축을 갈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꼭 무주택자만이 아니라 유주택자도 지금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본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가련동 아파트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일요일에 또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